통합과학 10번째 차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주기율표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가로는 주기를 뜻하고요. 이 주기는 원소들이 가진 전자 껍질 수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로는 족을 뜻하고요. 이 족의 1의 자리 수가 원소가 가진 원자가 전자 수와 같다라고 했었죠. 단, 이것은 1쪽부터 17쪽 원소까지 해당하는 얘기고요. 18쪽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이다? 네, 0개이다. 왜냐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원소들의 구체적인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도 될 수 있고요. 이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율표를 기준으로요,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요, 금속 원소에 가깝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중금속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해서 그 성질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기본적인 성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속 원소는요, 자, 주기율표 왼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제외해야 하냐면 이 수소는 제외해야 해요. 수소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애들이 금속 원소다. 그래서 보면은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 여기 알루미늄도 있고요. 다 금속이고요. 여기 없는 애들 중에서도 금, 은, 이런 원소들도 다 금속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금속 원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 금속 생각하면 어때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걸 좀 과학적인 용어로 광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이나 은, 철 이런 거 보면 반짝반짝 광택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 금속 원소들은 광택이 있다. 그리고 금속들은요,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해요. 이것을 좀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열 전도성도 있고요. 전기 전도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선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전선은 뭐로 만드냐면 구리로 만들거든요. 구리선. 자, 구리를 이렇게 길게 전선처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박지, 알루미늄 은박지를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은 금속이지만 얇게 펼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금속이 가진 전선과 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성질이 좀 중요한데요. 주기율표에서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요, 어떻게 되고 싶어 하냐면 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 18쪽 원소들이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는 워너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 되는 거죠. 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어땠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꽉 차 있었죠.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쪽 원소들은요, 너무 안정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라서 더 이상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원소들도요, 자신의 전자 껍질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움으로써 이렇게 18쪽 원소처럼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금속 원소 한번 볼게요.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1개, 2개, 많으면 3개 정도 있어요. 자, 나트륨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은요, 3주기, 전자 껍질 3개죠. 그리고 1주기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1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껍질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가장 밖에 하나 있으니까 7개를 더 얻어서 8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하나 남은 거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를 버리면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에 있는 3번째 껍질은 날아가겠죠. 대신 그 안에 2번째 껍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2번째 껍질은 종이 쳐서 잠깐 멈췄습니다. 3번째 껍질은 날아가지만 그 2번째 껍질은 전자가 모두 꽉 차 있죠. 자, 그래서 나트륨은 실제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요. 7개 얻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에요. 중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데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에요. 이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는 이유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기 때문에? 네,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를, 방금 얘기한 나트륨처럼 전자를 하나 버려요.
전자를 버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누구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어요? 네,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음전화보다 양전화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상태를요, 우리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금속 원소들은요, 대부분 전자를 얻는 것보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버림으로써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를 버리는 거니까 무슨 이온이 되기 쉬워요? 네, 양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금속의 성질은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럼 이제 비금속의 성질 한번 볼게요. 비금속의 성질은요, 대부분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이 비금속 원소들은 여기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이고요. 이런 뭐 탄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이런 것들 다 비금속입니다. 종이 또 쳤네요. 네. 자, 이 비금속의 성질은 그래서 비금속은요 당연히 광택도 없고요. 광택 당연히 없고요. 열이나 뭐 전기 전도성 당연히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당연히 광택도 없고요. 뭐 열이나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전성, 연성 이런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비금속의 또 마지막 성질. 자, 이 비금속 원소들도 결국에는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가 안정해지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비금속 원소들을 보면은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뭐 6개, 5개, 6개, 뭐 7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자 껍질을 꽉 채우려면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 플루오린 같은 거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를 하나를 얻을 수도 있고요. 얻어서 8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나트륨이 했던 방식처럼 7개를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비금속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쉬워요? 하나 그냥 얻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요 대부분 전자를 하나 얻게 돼요. 얻어서 전자 배치가 18쪽 원소처럼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찹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양성자 수보다 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전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전하가 최종 전하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되겠어요?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대표적인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는 이 금속의 대표 주자, 그리고 비금속의 대표 주자인 원소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자, 금속의 대표 주자 원소들,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1쪽 원소들입니다. 1쪽인데 여기서 수소는 제외예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그랬죠.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 얘네들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얘네들을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묶어서. 그래서 금속 원소들의 대표 주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 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은 비금속 원소의 대표 주자들은 누구냐? 바로 17쪽 원소입니다. 17쪽 얘네들. 자,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쓸까요?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그냥 할로젠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한서를 한번 지우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칼리 금속의 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라 그랬죠? 1쪽 금속 원소이죠. 즉 1쪽에서 누구는 제외예요? 네, 수소는 제외입니다. 자, 1쪽이면 하늘색으로 쓸게요. 자, 1쪽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네, 원자과 전자 1개죠. 그래서
이들은 전자 배치가 18쪽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 하나의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잃습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은 무엇이 된다? 네, 양이온이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전자를 하나 잃었죠. 하나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성자 수가 몇 개 더 많아요? 한 개 더 많아요. 그래서 총 전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약간 물리적인 성질인데요. 알칼리 금속은 다른 금속들과 비교했을 때 밀도가 굉장히 작고 무르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르다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금속 중에 뭐 금, 은, 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 칼로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없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들, 나트륨, 뭐 리튬, 칼륨 이런 애들은요. 칼로 잘릴 만큼 굉장히 무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알칼리 금속은요.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일단 그냥 공기 중에 두기만 해도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합니다. 알칼리 금속 중 하나인 나트륨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자, 나트륨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럼 산화나트륨이 만들어져요. 자, 이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반응성을 알아보는 실험 중에 이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자릅니다. 아까 칼로 잘릴 만큼 굉장히 무른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칼로 잘린 단면은요. 은백색 광택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 광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트륨이 누구와 반응했기 때문이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화학 반응을 한 거죠. 화학적 성질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나트륨이 아니에요. 산화 나트륨이라는 전혀 다른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은백색 광택이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과 깎아놓으면 색깔이 어떻게 되죠? 갈변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이제 반응을 해서 색깔이라는 성질이 변한 겁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요,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보관하지 못하고요. 어디에 주로 많이 보관하고 있냐면은 뭐 석유나 에테르, 뭐 이런 유기용매에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화학식 예시를 들어보면 만만하게 나트륨이죠. 그래서 나트륨과 물이 만납니다. 자, 이 화학 반응의 결과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자, H2 수소 기체입니다. 자, 일단 먼저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요,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 조각을 떨어뜨리면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와요. 이게 수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물질이 뭐죠? NaOH. 이거는 수산화 나트륨이거든요. 물에다가 나트륨 조각을 떨어뜨리면 이제 반응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요, 수소 기체 날아가고요. 그 용액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이 녹아있는 용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산화 나트륨은 염기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성 염기성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염기성 물질은 수용액 물에 녹았을 때 어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냐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산화 나트륨은요 물에 녹게 되면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방출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됩니다. 이 염기성을요 옛날에는 뭐라고도 불렀냐면 알칼리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족의 금속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물과 반응시키면 염기성 용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 알칼리 금속은요 특유의 불꽃색이 있습니다. 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리튬부터죠. 네. 리튬의 불꽃색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나트륨의 불꽃색은 노란색이고요. 칼륨의 불꽃색은 보라색입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판서를 한번 정리를 하고 할로젠 원소. 자, 이게 지금 금속 원소의 대표 주자인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금속 원소의 대표 주자인 할로젠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죠? 네, 17쪽이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17쪽 비금속 원소이다. 자, 17쪽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네, 7개죠. 원자과 전자 7개. 자, 그러면 이 17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야. 그러면은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전자를 어떻게 한다? 네, 전자 하나를 얻는다.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얻어. 자, 전자 하나 얻으면은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몇 개 더 많아져요? 하나 더 많아지죠. 그러면은 전체 총 전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1개 얻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할로젠 원소는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가 무엇이냐면요. 자, 이 원자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이 원자 2개로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산소 기체라고 하면 뭐라고 화학식을 쓰죠? O2라고 하죠. O2. 자, O2는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에서 하나의 분자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그럼 이 할로젠 원소들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플루오린이 이원자 분자가 되면 F2가 되고요. 네, 염소가 이원자 분자 되면 Cl2. 자, 브로민이 이원자 분자 되면 Br2. 그다음 아이오딘이 이원자 분자 되면은 R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들은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가 된다. 자, 그리고 그다음으로 여러분들 요거 얘기하면서 하나 더 추가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할로젠 원소들은요 실온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물질의 상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금속 원소들은요 조금씩 달라요. 일단 여기 플루오린과 염소 같은 경우는요 실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브로민 같은 경우는요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성질은 아까 우리 알칼리 금속 얘기하면서 알칼리 금속이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이 할로젠 원소도 반응성이 만만치 않게 큽니다. 반응성이 크다. 자, 이 할로젠 원소들은요, 누구와 반응을 하냐면, 자, 아까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할로젠 원소들은요,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화학 반응식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플루오린 가지고 예시를 들 건데, 자, 플루오린이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만들어지는 게 이제 플루오린화 수소거든요. 아까 우리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물이랑 반응하면 생겨나는 그 수용액이 물질의 액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염기성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수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이 물질이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할로젠 원소는요, 우리 아까 배웠던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한다. 자, 이것도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배웠던 알칼리 금속 중에 나트륨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나트륨 원자는 아니고 나트륨 이온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할로젠 원소 중에 염소 있어요. 염소도 그냥 염소 원자 아니고요. 네, 이온이 된, 나중에 이온 결합할 때 또 이온을 부르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염화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하면요, 자,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반응성이 크다. 할로젠 원소도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여러분들, 자, 반응성이요. 사실 할로젠 원소들이 원자과 전자가 똑같지만 성질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반응성이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반응성도요, 큰 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거든요.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럼 누가 반응성이 제일 커요? 네,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 염소가 크고요. 그 다음 브로민이 크고, 그리고 아이오딘이 큽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깜빡하고 알칼리 금속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주면은 알칼리 금속도 반응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알칼리 금속은 이 할로젠 원소랑은 반대예요. 누가 제일 반응성이 크냐면은, 여기 뭐 추가로 조금 적어보면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커요? 네, 칼륨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 나트륨이 크고요. 리튬이 반응성이 가장 작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질로 이 할로젠 원소들은요, 또 시본에서 특유의 색을 또 나타냅니다. 자, 먼저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얘는 옅은 노란색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할로젠 원소의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염소. 자, 염소의 색은 그냥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브로민 같은 경우는 젓갈색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색깔을 띱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금속 원소의 대표 주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 배웠고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의 대표주자 할로젠 원소의 성질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바로 이 18족 원소들인데요. 자, 아까 이 18족 원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꽉 차 있어서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18족 원소들을요, 따로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비활성 기체의 특징 잠깐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활성 기체는 몇 쪽이라고 했죠? 18쪽 원소들이죠. 그래서 18쪽 원소이다. 그리고 18쪽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8개? 아니죠. 0개죠. 왜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거든. 그리고 이러한 전자 배치를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18쪽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이 작다는 특징을 활용한 이 비활성 기체를 활용하는 예시로는요. 일단 헬륨 같은 경우는 풍선에 많이 들어갑니다. 풍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작은 풍선 말고 여러분들 광고용 풍선 굉장히 커다란 거 있잖아요. 하늘에 떠다니는 거. 네, 그런 거 할 때 헬륨 기체 많이 넣고요. 네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네온 사인이라고 들어봤죠. 네, 간판, 불빛이 들어오는 간판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아르곤은 이 청태 사이의 충전재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 원소들의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원소들의 결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